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무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수업을 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먼저 사무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을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그쵸? 네,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지식정보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사무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사무장비라든지 관리기법, 그 다음에 정보관리,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무관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 역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 외에도 관련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라든지 그런 계획서들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실습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제 먹은 점심이 뭔지도 잘 기억 못하는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문서화해서 보관하거나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 보면은 사무관리의 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회사를 차린다 했을 때 굉장히 이런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바로 나오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이 교과서를 잘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요. 이번 사무 시스템 개선으로 정말 업무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습실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란 관리의 개념이 뭐죠?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죠. 학생관리 이렇게 조금 하면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사무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란 결국엔 조금 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도 이렇게 PPT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죠. 네,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하게 해서 우리가 또 원하는 목표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죠? 네, 교과서 11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바로 사무관리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관리의 의의는 어떤 거냐면 사무의 간소, 그쵸? 필요 없는 일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작업을 할 때도 어떻게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표준화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기계 부품이 있는데 표준화를 해서 다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어떤 부품을 사왔는데 볼트가 고장이 나서 볼트를 사왔는데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맞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무관리에도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사무관리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들,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될 거라 생각되집니다. 간소화시키고요, 표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보화시킵니다. 정보화. 그렇게 해서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로 연관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무관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간소화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뭐 과학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도 이런 것들의 사무관리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의 대상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무원도 되고요. 사람까지 됩니다. 사람, 조직, 그 다음에 문서, 사무환경, 사무장비, 사무관리 기법 등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문서, 이런 기법들, 사무장비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IT 기기들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플러스가 됩니다. 저 역시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잘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장비들이 꼭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사람을 안 불러도 제 손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을 볼 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타자가 좀 늦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지식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 대상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무관리의 기능적 특징 뭐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효율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의사소통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영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렇죠,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해서 경영활동 촉진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되어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어떤 조직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사무관리의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관리의 원칙적 특징이 있는데요. 뭐 다 상식적인 생각이라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이성, 신속성, 정확성, 뭐 경제성, 그쵸? 조금 더 쉽게 하면 좋겠다.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재미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단순 작업을. 그리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해서 빨리 의사결정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문서를 만드는데요, 뭐 계산식이 틀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 가계부가 틀렸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똑같은 조건이라면 돈이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경제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용이성, 좀 더 쉽게,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의 인생에서도 다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조직에 또 개인에도 그에도 이런 것들 잘 적용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든 거죠. 어떤 회사에서 이제 종이 없이 이렇게 해서 종이의 양을 굉장히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크, 앞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수행 평가로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예, 과제를 수행하면은 출석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